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제주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 미술관입니다. 제주 찾는 지인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중섭 선생님이 6.25 전쟁 때 피난차 잠깐 내려와서 살던 곳인데요. 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귤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가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 선생님의 동상이 서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의학을 정치로 오염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의학 전문 기자를 시작할 때가요, 지난 1992년입니다. 와,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기자할 때만 하더라도요, 의학은 미디어에서 변방이나 다름이 없는 미관 말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부에 비하면 뭐 자리도 편집국 저쪽 구덩이에 책상 하나에 서너 명 기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두 개 뭐 질병 이야기 쓰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20, 30년 사이에 이러한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이 미디어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실감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맞닥뜨린 건요, 1997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회창, 김대중 두 후보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장이 저보고 취재 지시를 내리는데, 김대중 후보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해라. 김대중 후보가 귀나 다리 등 건강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정말 대통령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사기자인 당신이 진실을 캐내라. 와, 엄청 부담스럽죠. 그래도 저는 뭐 소신껏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키가 179에 체중이 45kg다. 이게 군대를 안 가려고 고의로 살을 뺀 건지 정말 뭐 병이 있거나 원래부터 말랐던 건지 이걸 저보고 취재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 떨리겠습니까? 뭐 누구도 정답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드문 희귀한 체중과 키의 조합이다 라는 뉘앙스로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상당히 살 떨렸죠. 왜냐하면 저의 기사 한 줄이 정권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황우석 파동으로도 뭐 수년 이상 한국 사회가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뭐 미세먼지 갖고도 수년 이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또 기억이 나는 건 광우병 파동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례 없이 미국산 소고기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게 뭐 검역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몰라도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한국 사회가 진보 보수 나뉘어서 뜨겁게 논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신종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수백만 명이 감염된 신종 플루,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까지. 와, 진짜 신문의 일면 톱을
수년 동안 장식을 바로 의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읽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자기가 속한 정파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마구마구 매도하는 거죠. 기레기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의학 기자들이 사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담아서 용기 있게 소신껏 기사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정파성에 휩싸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일도 많고, 아니면 기자나 매체 자체가 정파성에 함몰돼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만 기사를 내보내는 경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갖고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기는 이중섭 선생님이 살았던 집입니다. 보시면 완전 초가집이죠. 1951년도에 제주에 내려와서 1년 동안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방 한 칸이 1.4평이라고 합니다. 정말 작고 초라하죠. 와, 이제는 그분이 그린 그림 하나가 뭐 40억, 50억씩 하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가난을 통해 예술혼을 느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비욘디에 최근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형기 교수님 모시고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했죠. K-방역은 없다라는 타이틀로 인사이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기 선생님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저자들 18분하고 책을 하나 냈다는 얘기죠. 골자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K-방역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 이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인터뷰 나간 다음에 저희 채널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달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댓글들이 쏟아지는데 왜 잘하는 정부를 뒷다리 잡으려고 하느냐, 나라 망하길 바라느냐, 너희들은 토착 외구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다른 나라를 봐봐. 미국이나 유럽은 확진자 숫자가 뭐 수십 수백만 명이고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칭찬해줘야지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로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 60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점 맞는 것도 감지덕지지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K-방역에 취하는 도중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협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국발 미세먼지 탓에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만큼 마스크를 쓰는 게 훈련이 된 그런 국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협조 잘합니까? 백신 맞으라 그러면 맞고, 뭐 진단 키트 열심히 이제 조기에 찾아내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핸드폰으로 동선을 추적해도 다 용서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방역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순한 양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 방역 당국이 뭐 쉽게 얘기하면 질병관리청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메르스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신속하게 방역하는 체제에 대해서 우리 이 관료들이, 우리 방역 전문가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굉장한 경험을 축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세계에서 가장 저비용 고효율로 동원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 간호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값싸면서도 질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덕분이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이거를 제가 작년에 세계 기자협회가 열리고 제가 이제 비욘디 대표로 기자협회 초청을 받아 K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인터넷이나 언론에 단 한 줄도 기사가 안 나오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K방역으로 다른 선진국이 고생할 때 우리는 굉장히 확진자 숫자도 적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국뽕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그마한 정부의 잘못도 비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전문가들이 입을 다 닫는 거예요. 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분들만 나오고, 좀 더 권위 있고 좀 더 실력 있어 보이는 유력한 전문가들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시달리니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옛날에 감염학회 이사장님이 페이스북에 중국발 입국 금지 안 하고 왜 그랬냐고 한 줄 올렸다가 아주 호되게 곤욕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K방역이 변질이 됐잖아요. 자만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가 다 준비하는 백신을 준비 안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습니까? 가장 중요한 고위험군인 60에서 74세 어르신들, 이분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신이 없으니까 효능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받아서 지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퇴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일시에 맞은 게 아니고 물량이 적으니까 들쭉날쭉 접종 간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맞다 보니 근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0%만 되면 집단 면역 달성한다 했지만 지금 80% 넘어가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면서 우리 행정력 그것만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무슨 군대에서 징발하듯이 민간병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준비를 게을리한 탓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병실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병원에 암 수술이나 심장병, 중풍 환자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실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방역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용기를 낸 거고, 이형기 선생님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행동으로 나선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선의로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파성을 이제는 정말 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아이고, 제가 너무 오늘 흥분하네요. 여기는 아무튼 70리 서귀포 공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애견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겨울이 너무 예쁘죠? 겨울이만 보면 참 행복해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개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개 주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를 안 키우는 분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욘디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요. 아시죠? 서민 교수님이 제 의과대학 동기고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인터뷰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맹공격을 한 거예요. 사꾸라다 이거죠, 한마디로. 친정부 편이냐? 너가 전무가 맞냐? 뭐 어마어마한 댓글에 시달렸고 저희 비욘디 채널 뭐 구독을 취소한다. 이게 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입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파 성향의 분들이겠죠. 이제 이분들 사이에서 일부 의사들이 백신에서 어떤 뭐 괴 생명체가 나왔다. 그래갖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뭐 음모론까지 확산이 되면서요. 지금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 교수님이 그거는 가짜 뉴스다. 잘못된 거다라고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저희 방송으로 나가면서 많이들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비판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골자가 그거예요. 야, 서민, 너가 현미경 한번 들여다봤어?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실험이라도 해서 반박을 해야지 말로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매사에 그러하듯이 A가 B다라고 뭔가 주장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먼저 주장을 한 사람이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네가 실험해봤어? 이게 아니라고 네가 뭐 연구해봤어? 논문이라도 써봤어? 그것도 안 해본 놈이 왜 비판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을 한 사람이 먼저 합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매사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할 때 당신 이런 거 실험해봤어?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먼저 주장한 사람의 논리가 근거를 갖고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냥 백신액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상한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체험이잖아요. 개인의 체험. 개인의 체험. 내가 그냥 어디서 봤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의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을게요. 그분들도 어떤 애국심에서 알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제3자가 같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봤다면 제가 그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제 동료 의사들 아니면 학회라도 소집을 해서 같이 보여주고, 그죠? 같은 실험실 환경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하다못해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케이스 리포트만이라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언론에 대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한 개인이 그냥 나 봤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아무리 산부인과 의사라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분의 주장에서 그분이 옳다고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죄송하지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연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올로지컬 또는 메디컬, 영어로는 이제 플로저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진실에 부합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죠. 뭐 3이다 4라고 누가 주장을 해도 우리 모두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엄정한 과정을 통해 냉장 유통이 되고요. 여기에 뭐 하다못해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온다 그러면 좀 뭐 믿을 수는 있겠는데, 다세포 생물인 엄청난 크기의 기생충이 나온다는 건 어떠한 논거를 동원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기존 지식으로는. 개연성이 꽝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굳이 뭐 우리가 따로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래도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박 논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백신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분이나 제조 과정이 비밀이고 아무도 모른다. 뭐 아닙니다. 미국의 CDC나 FDA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당연히 수억 명이 맞는 건데 어떤 성분인지 어떤 제조 과정인지 모르고 어떻게 수억 명 맞도록 허가가 납니까? 세상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고 전 세계 의사나 제약회사가 그렇게 다 돈 때문에 부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상시험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믿어도 돼요. 다만 한 가지, 백신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효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터 샷도 맞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맞는 게 맞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았고 집사람도 맞았고 저희 아흔이 된 부모님도 두 분 다 맞았고 저희 아이들도 20대입니다만 둘 다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비욘디를 통해서 백신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는 물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상쇄하고도 이익이 더 크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백신은 맞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다만 저는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는 있다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시종일관 주장해 왔어요. 강제로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이종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층들은요, 코로나에 걸려도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백신 맞아서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거부할 권리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 백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치는 부질없고 인생은 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뒤로 보이는 큰 향나무 아래에서 이중섭 선생님이 그늘 아래 앉아서 저 앞에 서귀포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 향나무가요, 수령이 125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중섭 선생님은 나이 40에 요절하셨네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사모님이죠, 마사코 여사, 일본인인데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올해로 연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오고 간
편지나 엽서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랑이 정말 절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좀 더 건강하셔서 오래 살았더라면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강이 소중하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우리 이웃이 소중합니다. 정치적으로 입장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비욘드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영상이나 기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이 소신껏 자기 목소리를 편히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구독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귀포 앞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